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찬입니다. 자,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 대답방송 시작합니다. 자, 음성 잘 들리시죠? 자, 오늘 목요일 저녁에 좀 할 이야기는, 자, 시황 이야기 먼저 하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되어 왔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과연 정말 갈지 좀 다시 한번 엊그제 화요일날 이야기했듯이 좀 체크를 또 해보고요.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보고 자, 백신이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개발이 돼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폭증 규모죠, 폭증 규모. 2차가 아니라 3차 그냥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확산세입니다. 자, 과연 이 분위기에서 시장은 어느 쪽을 보고 갈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볼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폭증과 3차 팬데믹을 시장은 보고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백신 개발을 보고 갈 것이냐. 자, 그래서 관련주도 움직임 좀 오늘도 강했던 섹터들이 좀 있죠.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그래서 그쪽 좀 포인트 종목들 좀 체크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복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좀 봅니다. 자, 오늘은 먼저 글로벌 시장 흐름을 좀 먼저 볼게요. 글로벌 시장 흐름. 자, 먼저 환율을 좀 봅니다. 환율이 오늘 1% 이상 상승을 반등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환율이 박스권 바닥에서 과연 반등을 하는지 더 추가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엊그제도 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도. 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어서, 이게 아래로 추가로 내려가면은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등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화요일날 저녁에도 했었습니다. 여지없이 급반등을 시켰어요. 자, 환율이 박스권 상단까지 갈 때까지는 일정 부분, 지수는 올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음봉에, 나스닥도 음봉, 독일은 상승 마감, 오늘은 현재 독일이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 영향이겠죠. 자, 유가는 어제 좀 상승을 했는데 페반지수도 음봉이었죠. 자, 중국은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급등하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우리 환율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율은 박스권에 갇힌 흐름으로 일정 부분 1127원, 28원, 맥스 1130원, 1103원에서 1130원 사이에서 한 20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당분간 나올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흐름을 놓고 지수 흐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게 여기서 없어지니까 오늘 또 안 보이네. 자, 일단 이건 패스하고, 자, 코스피 지수,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일단은 양봉을 만들긴 했어요. 오후에
12시 반, 1시 넘으면서부터 코스닥이 외인들, 기관들 현물 돌리면서 급반등을 시켰죠. 코스닥도 더불어 같이, 그 시기에 이제 나라 선물이 좀 반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올라왔습니다. 반등을 해주었어요. 이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뭐 이 상황에 갇힌 모습이죠, 박스권. 그죠? 더 내려온다 그러면은 갭을 메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자, 코스피 200으로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이 갭을 메운다 그러면은 332가 되네요. 그죠? 332, 333. 거기까지는 뭐 한 2% 정도 하락입니다. 이 정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윗단에서 일단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열에 진입되어 있고, 삼성전자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바로 올라갈 것이냐, 좀 눌릴 것이냐, 화일도 이야기했듯이. 자, 그러면서 오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외인들은 뭐 선물 매도 매수를 좀 왔다 갔다 반복하는 모습이고, 외인들 현물 1000억. 삼성전자 오늘 매도에 LG화학 하이닉스 매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기관들이 코스닥 외인들하고 같이 오후에 돌렸고, 개인들이 풋 콜도 일정 부분 늘렸어요. 자,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외인들은 풋 매도를 지속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고. 그러면서 오늘은 유독 콜 매도도 늘렸어요. 늘린 콜 매도를 봤더니 어디 있느냐? (357부터)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했죠. 그죠? 340까지, 337까지. 자, 누적으로 보면은 위에 콜 매도 물량이 없고 얇았었던 콜 매도가 여기서부터 337부터 347까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오늘 340으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매도 물량이 쌓여 있으니 위로 치고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버거울 수 있을 겁니다. 버거울 수 있을 거예요. 아래로 좀 봅니다. 아래로 330부터 두툼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래로도 제한적이겠죠. 아까 갭 메우는 자리가 332였잖아요. 2에서 3 사이. 그죠? 내려와도 거기일 수 있다는 얘기죠. 335에 매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현재 자리에서 놓고 보면은, 내려올 수 있는 폭은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사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미국장의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장은 제한적인,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많아야 이제 2% 범위 내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2%요, 뭐 포인트로는 선물 기준 한 2.5p, 아니 한 6p, 7p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어느 정도 흐름을 그냥 메어봐야 여기인데, 그죠?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완만하게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요 시기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의 포지션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아직은 뭐 큰 변동성을 가져가려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면서 코스피가 움직임이 약한 급등하고서 쉬어가는 모습에서 코스닥이 박스권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오늘 급등을 시켰어요.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 월봉도 이 운동 이후에 양봉을 만들고 있고, 연봉, 그죠? 자, 코스닥의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의 월봉이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파르지 않게 완만하게 내년에 이렇게 상승 3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가려다가 여기서 올라갈 뻔 했다가 박근혜 탄핵 때문에,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다가 무너져 버렸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폭락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이 흐름을 만들어 갈지. 자, 그래 코스피. 코스닥 연봉을 좀 봅니다. 코스닥 연봉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수축이 되어 있어요. 볼린저 밴드. 올라가면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겠죠, 확장.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 모습을 만들어 올릴 수 있을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박스권 뒤에 연봉상 파동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겠죠. 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각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피. 연봉. 아래거리 긴 연봉. 좋습니다. 분기봉. 3분기 양봉. 월봉. 5개 양봉에 음봉 2개에 양봉 하나 올리고 있고요. 신고가를 언제 만들어 갈지, 바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지수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지수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보는 겁니다. 정책이 수요단의 정책은 다 나왔다고 제가 얘기했죠. 공급단의 정책이 없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앞으로 그럼 공급을 어떤 형태로 늘릴 것이냐. 지금 호텔 월세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고 일단 과연 공급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나올 수 있는 게 공급책밖에 없어요. 어떠한 형태로 공급책을 펼 것이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외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만들어 올리는 거죠. 플러스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만들어 올렸는데 그 외에 죽었던 섹터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내수와 연관되어 있는 섹터들. 자, 제가 보건대 정책에서 이제 공급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공급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이쪽에 소외되었었던 섹터들도 같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지수를 견인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어제 공방에서 이야기했었던 거, 시간차를 두고 지수는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 지수와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상, 국가적인 우리나라의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을 했어요. 어느 한쪽 죽고 어느 한쪽 상승하는 게 없어. 경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경제의 원리가. 근데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찌됐거나 그래서 가치 상호작용으로 지수는 일정 기간 상승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지금 당장 올해 안에 신고가를 갈지 못 갈지는 뭐 외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눌렀다가 횡보했다가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뭐 지금 포지션으로 보면은 뭐 이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서 가면 12월 달에 한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신고가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코스피. 없지는 않아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가지 말고 내년에 좀 아래꼬리 만들고 내년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야지 좀 더 멀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객관적인 흐름 볼 때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주거니 받거니 디커플링 형태로 코스피 강했다가 코스닥 움직였다가 그런 모습인데, 현재 모습은 이제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과열에 들어가지 않고 한참 돌아서 올라가기가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주봉 20선도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해서 우상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좋은 모습이에요. 흐름상. 자, 따라서 지금 뭐 코로나 뭐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지금 뭐 날리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300명 넘어가고 지금 겨울이 오면서 건조해지면서 기후 때문에 확산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다 보니까 건조한 겨울을 어떻게 개인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조심조심 올 겨울을 잘 견뎌가시기를 진심 바라고요. 코로나 안 걸리고 겨울을 잘 나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위기상으로는 올 상반기의 분위기보다도 심각한데도 사실 지수는 그렇지가 않죠. 심리적으로 이제 면역이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작용을 하고, 그죠? 뭐 지금 문통은 올해 안에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고, 치료제는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조심해야죠. 저도. 그죠?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어쨌거나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시장 심리는 백신과 상반기와 같은 어떤 불안감의 확산이 아니라 기대감이 오히려 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지수의 급락과 폭락보다는 일시적으로 변동성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일단 추세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의 경우를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만기가 다가올수록 옵션이나 ELW 변동성은 커지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올수록 이제 뭐 양매수를 하든 네이키드 매매를 하면 될 텐데, ELW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포지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도 그렇고 코스피의 움직임도 그렇고 사실 큰 변동성을 만들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장중에 짧은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은 지금은 양매수라고 하는 포지션도 녹록치가 않은 흐름입니다. 여기서 과연 이 지수가 여기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될 겁니다. 방향을. 자,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여기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는 걸 잡든 눌렀다가 올라가는 걸 잡든. 그래서 ELW 하시는 분이 양매수 전략 가져간다 그러면은 좀 갭을 메우는 모습이 일정 부분 나오고 이 부분에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양매수 포지션을 좀 가져가면은 아래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리스크 테이킹 하기 위해서 양매수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하더라도 폭이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려온다라고 하면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정의원 분 중에서는 양매수 가져가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포지션상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아직은 적기 때문에 만기가 다가와야지 커지다 보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오늘 종목들은 코로나 확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죠? 백신 쪽 움직임도 나와서 AB프로가 강하게 올라갔고 아스트라제네카 쪽도 움직였고 덱사도 좀 움직였고 관련된 종목도 움직였어요. 그리고 패키지 쪽도 한국 패키지하고 테린 포장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이고 테린 포장은 열심히 제가 강조를 했던 종목이고 우리 정의원분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 신고가 간다 더 가면 7,000원도 간다 라고 했던 종목이고 시간으로 올라서 내일 갭을 어느 정도 띄울지 내일 거래 터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장대한부는 올라갈지 올라가면은 7,000원에서 윗골이 나올 거예요. 원봉으로 밀리거나 자, 이런 종목들도 뭐를 보고 가져가면 된다. 다 이 거래가 매집거래 같은 위치에서의 거래. 그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매집이라고 표현하는 매집. 그러면은 적어도 변동성에서 만들어졌던 이 변동성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자, 고점을 도달했으니까 내일 아마 시간으로 강한 종목들이 보통 이제 떠서 올라가는 케이스들은 확률적으로 적어서 내일 흐름을 좀 잘 주시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무리하게 베팅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전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도 있습니다. 카스. 맥주가 아니라 카스. 전자저울 회사인데, 뭐가 있어요? 코로나19 99.99 살균기 에어매드 본격 설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좋았잖아. 추세가 좋았잖아요. 다 관련주죠. 코로나 관련주죠. 코로나 관련주인데 예전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되게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같이 움직이는 게 선별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대장격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애가 원격의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좀 나왔었으니까 비대면 진료 도입 공식화 얘기 나오면서 지금 급속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그 얘기 나온 거죠. 실제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일선 타던 비트 컴퓨터가 상한가로 말아 올렸어요. 그죠? 2,700원 200일선 타고 움직이던 주가가 30%니까 한 큐에 그냥 정오점까지 올라왔네요. 그냥. 아마 물려있으면 이 자리에서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우리 정의한 분식에서도 물려있다 수익권 올라왔다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자리가 이런 자리이긴 합니다. 네. 주봉 20선이 아래에 있고 일봉 20선이 하향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자, 그래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정책적인 이슈 타는 종목 혹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가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은 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이야기했었던 카스도 추세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종가상이 2,600원, 2,500원 넘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20년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년 박스권 상단. 그 다음부터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죠. 그죠? 살균기를 어떻게 공급하고 어떠한 매출 실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올해 이 엄청난 거래량들이 그거를 반영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인 종목들을 잘 보시고 새롭거나 아니면은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봉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 꺾여 있다가 뭐 비트컴퓨터나 이제 원격 의료 쪽은 오늘 대거 이제 다 반등을 했죠. 그죠? 유비케어도 그렇고 반등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상한가는 못 갔지만 이러면서 이제 주봉 20선을 살려놓는 거죠. 장기 이평선의 이격을 좀 축소시키면서. 근데 이후에 이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변동성이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니까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고 가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 종목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테고, 자, 우리가 오늘 매매를 했었던 종목은 오늘은 좀 됐습니다. 장도 안 좋았는데 오전에는 그래 매매를 했어요. 어제 무방할 때도 그죠? 고바이오 랩도 윗꼬리 매매했었죠. 영풍, 덕신 다 수익이었죠. 그죠? 유라테크 어제 오버해드렸잖아. 유라테크. 오늘 17,000원 위로 올라가면 분할 수익 챙기세요 했는데 17,000원 위로 올라가죠. 하루 종일 눌려있다가 그죠? 오늘 양분 가능성을 봤어요. 눌려있는데 매도 안하고 기다립니다. 문자로도 오후에 양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치고 올라가죠. 유라테크가. 어디 갔냐 유라가. 안 보이냐 유라테크. 어제 한 5% 상승 마감했다가 오늘 눌려 있어서 마이너스 4% 눌려 있다가 플러스 4%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 정도 나왔고 17,000원 1호 분할 일부는 좀 오버를 했는데 내일 추가 상승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가면은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적절하게 수익 챙기고 다른 종목 보면 될 거고요. 조금 일봉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장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오버를 한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좀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 KM제약이 다 살균효과. 코로나. 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KM제약 여기서도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생통마켓, 재무구조도 괜찮은데, 유중 얘기가 나와서 빠졌다가, 어제 장대 양봉 만들고, 오늘 파동 나왔죠. 그죠? 파동 나왔죠. 파동이잖아, 파동. 그죠? 파동. 저점, 최저점에서 매수해서 종가에 다 매도했어요. 종가에 다 매도했습니다. 뭐 단기 관점이었으니까 종가에 다 매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예, 어서 오세요. 오후에 단타로 들어간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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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남성이 하나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한국 파마가 있었어요. 한국 파마도 신규 종목이었는데, 한국 파마도 이때 2연상을 먹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2연상. 그리고도 이후에 여기서 매매하고 기다려서 오늘 장중에 그냥 단타로 윗꼬리 매매 파동 기가 막히게 나왔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대 매매를 하는데, 오전에 매매하는 시간대 10시 반까지, 이후에는 11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요거 매매한 거. 한참 기다려서 갑자기 올려쳤습니다. 올려쳤어요. 장중 단타. 전적으로 장중 단타예요. 종가상 청산. 24,000원 위로 분할 얘기해서 많이 올랐어요. 급등을 했으니까. 6, 7% 올랐으니까. 데일리 블록도. 데일리 블록도 어디 갔어? 데일리 블록도 지난번에 매매를 했었어요. 공부방에서도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는 그냥 수익 적당히 챙기고 나와서 보유하시는 회원도 있었어요. 데일리 블록은. 추세가 괜찮으니까 단지 시간이 며칠 더 가면서 이렇게 이격 줄여놓고 상승 신고가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무방에서도 했었습니다. 이거 신고가 만들었죠. 가면 1500, 1600 갈 자리였는데 요거 가는 거 보고 중간에 쫓아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쫓아가려면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적어도 여기서 올라가서 요거 먹고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를 1450원 아래 매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안 줬어. 오후에 내려서 1450원에 1400까지 내려왔어. 매수. 1시 넘어서. 저층 끼고 내려오니까. 매수. 1500 위로 올라가면 매도. 그것만 해도 폭이 얼마예요? 6%에서 12%까지 올라갔잖아요. 5% 올라간 거죠. (1460) 아래 매도는 1500 위쪽, 그죠? 이렇게 매매한 겁니다. 단타. 장중 단타예요. 이거는 장중 단타. 가격 줄 때만 매매하면 돼요. 가격 줄 때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성로 4,600원 아래 내려오면은 매수합니다. 그래서 4,500원 내려오니까 매수해도 되나요? 그래서 매수. 2시 넘어서 내려오는 종목은 무조건 매수. 수매 받는 거예요. 무조건 매수.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마감되는 경우들도 있고, 적어도 이런 모습을 만들면서 마감되면은 장중에 단타로 3% 먹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편안하게 기다려서 가격 받쳐놓고 기다려서 종가상 3% 올라가서 마감되면 좋잖아요. 마감시키면.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조금 했어요. 오후에 또 장도 받쳐주다 보니까 삼천리 자전거가 생뚱맞게 튀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약손실로 그냥 매도하고 다른 거 수익 잘 챙겼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은 아침부터 이거 하루 종일 눌려 있겠구나. 양봉 올라가더라도 아래꼬리 만들어도 많이 못 만들겠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은 크게 욕심 없이 매매합니다. 그냥 눌려 있으니까 유라테크는 오후에 양봉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면 어제도 이게 장 막판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장 막판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매도하고 다른 거 기다려서 파동 나오는 거 먹으나, 이거 기다려서 올라가는 거 먹으면 더 크니까 이거 가지고 KM제약 하나만
KM제약 하나만 저점 매수해서 볼게요 라고 해서 KM제약. 그래서 KM제약도 어디서 매수를 했느냐. 경환이 저점에서 매수했지. 3,300 아래에서 매수시켰는데, 아까 270원에 매수했다 그러더라. 270원에. 최저점에서 매수한 거죠. 그죠? 하루 종일 기다려서, 어디까지 올라왔어? 마이너스 4%에서, 그죠? 분할 매도 한 거니까. 450원부터 종가까지 분할 매도 한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오늘 수익 다 잘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종목들은 포트 종목 기다리면서 한 두세 개 정도 해요. 파동 저점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매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개 합니다. 이게 조절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두 개 합쳐서 한 두세 개 정도 가능해요. 두세 개 정도 되고. 그리고 요 윗꼬리 매매를 지금 오늘 3개, 4개 중에 3개 먹은 것처럼 오늘 하루에 2개에서 4개 정도 잡아서 합니다. 4개 정도. 가격 안 주면은 패스. 가격 주면은 매수. 특히 1시 반 넘어서 흘러내리면서 가격 주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다 분봉에서의 파동 원리예요. 파동 원리. 거래량 흐름하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와, 아침에 올라가는 매수, 시장가 매수, 얼마 매수 올라가는 거 추격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올라가서 3% 5% 먹고 나오면 좋아요. 그죠? 3% 5%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초반에 그래서 한 30분 1시간 해서 수익 딱 챙기고 그래 오늘 농사 끝, 단타 농사 끝 할 수도 있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잡아주면 내려올 때 기다려서 윗거리 쭉 내려오면 기다려가지고 음봉 내려올 때 기다려서 밑에서 매수해가지고 음봉 내려오니까 파동절정 음봉 내려와서 이탈해봐야 얼마나 내려와. 30분 접전 잡힌 종목들이 음봉 내려와야 얼마나 내려와. 지수가 3% 4% 폭락하지 않는 이상 이게 내려와야 얼마나 내려와요. 얼마 안 내려오지. 편안하게 오후까지 기다려볼 수 있죠. KM제약처럼 올라가면 종가에 다 매도하면 되는 거고. 윗꼬리 종목은 거의 분봉에서 거래 쭉 마르고 있는데 거래 감소하다가, 그죠? 쭉 감소하다가 가격을 안 줘. 기다려서 밑에 받쳐놓는 거지 뭐. 아래로 가능한 낮게 매수하는 거니까 아래로 쭉 받쳐놓는 거야. 이렇게 450원 아래 쭉 400원까지 받쳐놓고 체결 안 되면 많은 거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종가에 봤더니 수익이야. 그래 다 청산. 가면 되는 거고. 다 공통점이 아마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공격적으로 아침에 올라가는 종목 매매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과연 그런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기법적인 부분인데 과연 어떤 게 좋을 것인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자, 이 원리는 뭐냐면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거든요.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 한번 주가가 오르면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 피드백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되어버려요. 더 갈 것 같아. 탁탁 막 추격한단 말이지. 오버슈팅 될 수 있어요. 그거 3% 먹을 수 있어. 항상 그런데 실패를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 실패를 하죠.
물론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서 가능한 낮게 매수해서 파동이 뭐 양봉 들어주는 거를 추가 상승을 보고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비이성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항상 주식의 실패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 실패가 된단 말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지 좋은데, 자, 제가 중기포트를 강조를 하듯이 어디서 매수를 한다? 추세 바닥에서 매수를 해요. 추세 바닥. 어디 갔어? 추세 바닥에서 매수를 해요. 거래 바닥과 추세 바닥에서. 그 이야기는 뭐냐? 시간론과 가격론을 놓고서 큰 파동을 그릴 때, 이 자리를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기다려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기다려서. 자, 예를 들자면, 케이프도. 추세 타고 올라가니까 추천을 했어요. 7,000원 목표로 7,000원 찍었어. 중기포트는 일단은 일부 수익 챙기고. 그때도 100% 넘어갔으니까. 스윙포트, 단기 포트 수익 챙기고 내려와서 기다려서 단기로 단타 매매하다가 내려와서 우리 일단 분할 매수를 했어요. 분할 매수를 했다고. 기다려서 가격 줄 때. 물론 이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데 예상 흐름과 다르게 나왔죠. 이거를 기다려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왔으니까. 그래야지 딱 좋았거든.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면서 돌렸으면 딱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쯤 시간 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이 정도. 완만하게. 이후에 더 가기가 좋았는데 그게 조금 흠이긴 했습니다. 기다려서 내려오고 이격 줄고 가격 줄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거든. 동일한 거예요. 분봉에서 접근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건 단타성이지만 분봉에서 기다리는 거죠. 가격 줄 때까지. 그 정도 가격 주어야지 우리는 매수합니다. 항상 이러한 흐름들은 장중이든 일봉이든 분봉이든 나오거든요. 하락파동을 그리면서. 보통 3분봉, 5분봉 정도를 봅니다. 저는 3분봉을 좋아해서. 그러면서 상승폭 대비 내려오는 폭이 있어요. 되돌림 비율을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정혜원 방송에서는 제가 다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HT에 있어서 어떤 거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보시라고. 그럼 매수하라 그러면 거기다 받쳐놓고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왔다 갔다 해도 돼. 초조할 거고 조바심 낼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매매가 되겠죠. 5개 정도는. 그죠? 4개에서 장 안 좋을 때 감안해서 적어도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매매가 될 거라고요. 5개 정도. 그럼 장 중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감안해서 내가 만일에 한 2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단기 매매 집중하려고 해.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5개 분산을 해서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400만 원씩, 그죠? 400만 원씩.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물론 이제, 요렇게 윗꼬리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당일 청산입니다, 이건. 당일 청산. 청산을 원칙으로 해요. 당일 청산을. 근데 이거는, 안 가도 다음날 십자공 만들거나 종가에 살짝 올라와서 뭐 보합 정도 끝내거나 오늘 삼천리 자전거처럼 약보합에서 약손실에서 끝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손실도 크지를 않아. 거의 내려와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관성의 법칙 이야기했듯이 종목을 양봉을 만들던 종목들은 그 세력들이
윗꼬리가 나오더라도 양봉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마감을 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양봉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장중에 단타 뭐 올라가는 거 쫓아가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이 요거만 몇 개 이용을 해도, 그러니까 오늘도 개별적으로 이 종목도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이거 매매했어요. 종가상 5% 올라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매매하신 종목들이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스웍? 시스웍이 되게 강했는데, 시스웍을, 그래서 제가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렇지만 이것도 응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4%, 5%대매에서 11% 초가에 끝났으니까, 분할 매도하면서 6%, 5% 이상 6% 수익 챙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봉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분봉에서 보면은 저점 대비 올라온 폭이 꽤 되죠. 저점 대비 7%가 올라서 마감을 했으니까.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오르던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 때문에 비이성적이 되어버려요. 그죠? 대부분의 개인들이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고 싶어져. 그 올라가는 강도 때문에 더 갈 것 같거든. 자, 반대로 하락하든 분봉에서든 일봉에서 하락하던 주가가 혹시 음봉으로 내려와. 윗꼬리 갈고 이렇게 흘러내려. 이거 더 하락할 것 같거든. 매수에서도 손절하고 싶어지죠.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심리가 반대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원리가 터득이 원리가 왜 그런지. 절대적으로 이 심리거든. 심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정한 금액 가지고 연습 삼아서, 제가 그 원리와 낙폭 비율을 이야기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연습 삼아서 꾸준하게 해보다가 감이 오면 일정한 금액 가지고, 저는 뭐 한 3% 정도 규모로 연습 삼아서 계속 꾸준하게 해보다가 이런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일정 금액 한 5% 아니면 10% 정도씩 올려서, 당일 청산용이니까 내려오면은 가격 내려오면 매수, 종가의 청산, 이 관점으로 가도 되죠. 그냥 하루에 급등했다가 윗골이 나온 종목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다 요거든 파동 저점이든 원리는 뭐다? 다 올라가는 걸 추격하는 게 아니라, 이 비이성적인 매매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서 가격을 줄 때 매수해서 추가 파동을 혹은 적절하게 반등하는 것을 노리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심장 쫄깃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감성으로 매매를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타일이 좋은지. 어찌 보면 이게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단기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투자의 적기는 이거예요. 투자와 매매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야기한 것은 매매 차원인 거죠. 매매 차원의 심리가 나중에 길게 보는 투자 차원의 중기, 중장기 종목을 매수할 때도 같이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맥락을 같이 해야지 길게 보는 종목들도 가서 크게 먹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타적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길게 보는 긴 호흡으로 보는 종목들도 어디서 살 것인가. 자, 추천해드렸던 태용 로직스 수익 챙겼어. 매물대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도 우리 회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얼마 정도면 될까요? 오늘도 수익 잘 나니까 여유롭고 편안하게 매매해서 좋다고 우리 회원님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제 목소리만 들으면 안정감이 생긴다고. 가격을 주면은 5,000원 아래 가격 주면 딱 좋다. 그런데 이격 좀 벌어져 있으니까 기간 조정도 일부 좀 갈 수 있다. 시간과 가격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하자 이야기를 해드렸다고요. 데일리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죠. 일정 부분 가격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할 수 있는 박스권 이야기 했더니만 그 시간 주고서 바로 올려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격 주고 나서는 뭐 시간을 좀 보내면서 변동성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봉 20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일봉 20선은 여기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올라오다가 21선 이렇게 가서 상황에 따라서는 살짝 내려오면서 주봉 20선 올려놓고 그 다음에 흐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해보고 어디에서 가격을 어느 가격대 오면 일부 이제 분할로 편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안 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수익 관점에서 시간을 놓고 가격이 싸지면 매수를 하는 거지. 일정 비중 놓고. 그리고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앞에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 돌파를 할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가더라도 천천히 완만하게 주봉 20선 올라와서 올라가다가 치고 올라가면은 이거 돌파를 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간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가격도 중요해요. 가격도 플러스 반드시 시간적인 개념도 생각을 하고 가자라는 거. 그러니까 물려서 하락하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추매해서 거기 비중 실어서 손가락 빨고 손절하고 나면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하지 말고 흘러내리는 종목은 기다리거나 조금씩 반등형에서 축소를 조금씩 해놓고 현금을 늘려놓고 기다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은 돌아서 올라가는 시점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종목들 코스닥이 돌아가니까 종목들도 그러한 패턴들도 많이 보여줍니다. 자리 잡고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이제 영진약품 아마 무방할 때 이야기라고 우리 정혜원분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물려있다고. 이거 시간 길어서 이거 버리고 싶은데 손절하고 다른 거 해야 될까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지난번에 다행히 갭 떠가지고 확 축소. 비중 뭐 30% 된다는 회원이 있어서 축소. 시가위로 축소. 다음에도 하면 이거 매수 못하거든요. 축소. 한 5% 이내로만 남겨놓고 축소. 그래서 약수익으로 축소하고 기다려서 거래 감사하면서 연봉 내려오다가 돌릴 거라고. 오늘 양봉 만들었어요. 고점 한 11%까지 올라갔어. 윗꼬리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음봉에서 2, 3일 저점에서 추매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양봉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올라갑니다. 주봉 이격 줄여놓고 20에선 딱 붙어서 타고 있는데 간다고 이거. 거래 없이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 시간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나니까 단기간에 많이 벌어지고 나니까 21선도 반등하려고 하다가 툭 떨어지는 거죠. 그죠? 보통 매수를 여기서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돌파할 것 감안해서. 그런데
매수 자리는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유지형 반등이 어려운 자리예요. 우하향하는 21선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쌍바닥 모습 만들고 돌아가게 되는데 시황 덕분에 여기서 못 돌리고 한 번 더 내려온 거죠. 주봉 이격도 완전히 줄여놓고 났으니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뭐를 보면은 뭐 내일 뭐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 3% 정도 내려오면 매수하기 좋죠. 빠르면은 음봉 내려왔다가 양봉 바로 들어줄 수도 있어요. 위쪽으로 지금 매물이 없어요, 별로.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봉 한 번 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시가 아래부터 이렇게 분할로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됩니다.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느냐, 물려있는 종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주식은 조급하면 오히려 물리거나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단기 단타라도. 그러면 지금 매매했듯이 단타로도 그냥 편하게 가격 줄 때 기다려가지고 매수해서 올라오는 거 먹으면 3% 5% 나오는데 올라가는 거 뭐 시초가 매수해서 3% 5% 먹으면 물개박수 치고 막 난리 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과연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심장 쫄깃하게 매매하는 게 좋을까? 매도 못하면 흘러내려올 수도 있는데 아니면 기다려서 단타라도. 왜? 하루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가격 줄 때 기다려서 가격 주는 종목을 매수해서 올라갈 때 이 3% 5% 나오는데 이것만 해도.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하루에 2개에서 4개 정도는 매일같이 매매할 거예요. 윗골이 올라가서 급등했던 종목들 우리 쫓아갈 필요 없어. 쫓아가도 잘못해서 매수 못해서 윗골이 저렇게 내려오면은 아까 그 종목 볼게요. 물론 더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타이밍을 못 잡으면은 이거 이 폭도 못 먹게 돼요. 여기서 더 갈까? 그래서 매수했다가 못 가고 흘러내리면은 여기서도 매도 못하면 그리고 오후에 내리면은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손절하게 되죠. 손가락 반등하게 되죠. 자, 그것을 반복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래 저거 저 종목 자리 괜찮네? 저거 오늘 타겟이야. 고점 대비 가격 잡고서 받쳐놓는 거지. 그럼 종가까지 보면 되는 거죠. 어떤 게 과연 좋을까? 편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단타 수익이라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중기 포트, 스윙 포트,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인 거죠.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 자, 잘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피플바이오 오늘 변동성 좀 있었죠. 막판에 많이 빠졌네요. 이거는 저기 박셀 때문 영향, 박셀 영향이에요. 박셀이 거의 시세 끝자락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정도 되면은. 라고 반등을 하더라도 아마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규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네들 거래 이 정도면은 조금 버거울 수 있겠죠. 반등 노리면은 뭐 내일 이렇게 십자봉 정도 나오거나 여기서 반등을 못한다 그러면은 박셀하고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박셀도 한 번에 다 밀리지는 않을 테니까 내려오다가 일정 부분 하락을 하면 반등을 할 거예요. 내일 뭐 좀 반등폭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나오다가 이렇게 대발락하는 모습 나올 수도 있겠는데 개파락하지 않으면 요 흐름 보면서 같이 좀 신규 종목들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신규 종목들이 그거 말고도 몇 개 있죠, 그죠? 앞타머는 우리 매도를 하고 기관 수급 종목으로 편입을 했어요. 매입가에서 매도하고 오늘
추세와 거래량 흐름은 괜찮아요. 뭐나 셀레믹스나. 그래서 같이 움직였었던 탄력적인 종목들이 꺼지면은 오히려 추세가 좋은 애들이 힘을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셀이나 피플 쪽에서 자금이 돌아서 다른 쪽으로 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서 어느 쪽으로 순환되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추세는 괜찮아요. 흐름 괜찮아요. 단기 추세. 아웃타워도 일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지하고 거래 터지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느냐를 이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린 포장은 그렇게 이제 움직여 가고 있으니 내일 이게 보통 시간으로 이렇게 종가상으로 올렸어요. 기술을 올려서 마감을 시켜서 한 2% 정도. 보통 이런 경우는 다음날 개파락을 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아요. 많아요. 개파락하면 아래 꼬리 잡으려고 오늘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놓고 마감 브리핑에 시뮬레이션까지 해놓고서 마감을 했더니 시간으로 올려버려서 시간으로 올려버려서 일단 보유한 물량만 올라가면은 이제 수익 뭐 챙기려고 이제 7,000원까지 보유 가시라고 오늘도 문자로 보내드렸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수익 내일 어느 정도 올라갈지, 갭을 시간으로 6% 올랐으니까 갭 뭐 10%, 갭을 많이 띄우면은 10% 이상 띄우면 음봉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 뭐 한 5, 6% 정도 띄어서 올라가면은 아래꼬리 만들고 위로 양봉을 어느 정도 올리다가 지금 11%니까 저항이 30% 자리니까 내일 오늘 종가 대비 한 20% 가까이 올라가면은 윗꼬리 만들어질 수 있어요. 치고 올라가지는 어려울 거예요. 매물이 좀 됩니다. 치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마 윗꼬리 길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갭을 많이 안 띄우고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서 올린다. 이렇게 올린다. 그럼 부딪혀서 윗골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시스웍과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저 경우 놓쳐서 아까워?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시스웍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기다려서 가르칠 때. 이건 노려도 되는 거죠. 그래도 5%도 나오는데, 5% 정도 나오는데. 그죠? 저거 올라가는 거 매수했으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접근 방식의 차이인 거죠. 저거 쫓아갔어야 되는데, 저거 쫓아가서 한 5%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마인드와. 그래, 분명히 요즘에 종목들은 윗골이 많이 나오니까 기다려서 매수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이 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적은 그거죠.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면 뭐 저점 대비에 10% 이상 올려서 마감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최고죠. 자,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요령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시초가부터, 그래, 저거 오늘 갈까? 거래 터지고, 동시효과 거래 터지네. 시초가 매수! 시가에 매수! 바로 막 급등해가지고, 그런 시초가에 매수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소외감 생기잖아요. 자, 그러한 방법도 있고. 급등하는데, 그래, 이거 보던 종목인데 급등해. 눌려. 그래, 눌림목 잘 들어갔어. 그래, 이 정도 뭐 한 5% 되니까 이 정도 들어가 볼만해. 자, 진입. 이것도 시간이 이제 짧아요. 이제 3분봉이니까 10분도 안 돼요. 문자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매수하기가 어렵죠. 전일 오버한 종목이 아니면, 그죠? 아침에 또 매수한 종목 아니면. 아침에 거래가 없었어. 움직일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문자 보내서 매수하기가 녹록지 않을 거예요. 매수하려고 보다 보면 막 올라갈 거라고요. 자, 매수 못했으면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서 흘러내리게 되는데, 더 갈까? 더 갈 것 같아서 매수했더니, 그다음부터 또 흘러내려. 고민되겠죠. 자, 두 가지 방법 이야기했어요. 자, 와, 그럼 과연 어떤 게 좋을까? 아, 이거 아깝네. 그냥 기다려서 가격 라인 잡고서 분할 매수 걸어놓고 있다가 이런 종목처럼 실속처럼 가격 주면 매수 종가까지 보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1시 반, 2시 넘어가면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시간대 법칙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은 종목들이 밀리죠. 윗골이 나오거나 음봉에서 저점 이탈하고 아랫골이 만들거나. 거래 터지는 애들은 투매인데 이런 종목들은 거래 감소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부 좀 투매성도 있는데 투매라기보다는 시간대를 감안해서 보면은 이거는 뭐 매수했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나 차익 실현 물량 플러스 단타 물량들 오버하지 않으려는 물량들이 2시 넘어서 나오는 거죠. 거래량이 감소할 때는 급감하다 보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으로 밀리는 종목은 사면 안 돼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거래가 이렇게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시 넘어서 종가 관리를 하게 되죠. 세력들이 하는 거죠. 그 폭이 꽤 나옵니다. 어제 봤잖아. 어제도 저거 뭐야 유라테크도 봤잖아요. 장 막판에 올라오는 거. 유라테크도 하루 종일 거래 급감하면서 있다가 막판에 거래 증가하면서 올라오잖아. 이것만 해도 5%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어떠한 매매를 하면 좋을 것인지를 잘 고민하고 시간대 법칙과 종목들의 흐름을 좀 시나리오를 좀 가져가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단기 단타라고 하더라도 급하지 않고 조금 여유롭고 편안하게 매매하면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기법적인 부분과 세세한 것들은 정의한 방송에서 제가 상세히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코스피 200 기준은 330이에요. 330에서 332포인트 정도. 그 자리까지 330, 332 정도. 근데 그 자리 내려오면서 뭐 이게 한 번에 내려올지 미국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미국이 낙폭이 컸다. 어제 낙폭 됐는데도 오늘 우리 시장은 강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내려올지 아니면 조곤조곤 만들지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안 내려오고 그냥 박스권 흐름으로 가다가 위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은 아래로 한번 툭 내릴지 변동성.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씩 이제 지금 외인들 포지션으로 볼 때는 조금 아래로 누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의 경우. 그래야지 이제 다시금 추가 상승, 이격 줄여놓고 올라가기가 훨씬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 정도 이걸 체크를 해드리니까 매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양매수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양매수도 하면은 아마 포지션으로 좀 가져가야지 될 상황인데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은 풀이가 같이 높기 때문에 녹록지는 않을 수 있죠. 아직은 뭐 만기가 시간이 남아서 풀이가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만기가 많이 남아서 많이 높지는 않을 텐데 오늘 뭐 양쪽 다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죠? 지수는 강보합인데 양쪽 다 마이너스인 거죠.
옵션도 거의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여기 지금 풀이가 상승폭이 단기간에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올라가더라도 이게 콜 쪽 풀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풀이가 높을 거예요. 풀이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예요. 풋이 잘 안 죽어. 내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풀이도 높고, 콜은 상대적으로 풀이가 낮습니다. 풋에 비해서. LW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저게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갈지, 단기간에 오름폭 때문에 콜이 풀이가 비싸졌으면은 그 비싸졌으니까 조금 풀이 죽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 콜 매도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콜 풀이가 높지는 않아요. 풋보다. 그러면서 지수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횡보를 시키고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한 번쯤 이렇게 지수를 내리면서 아래서 콜을 웨인들은 지금 풀 매도를 하면서 조금씩 녹여 먹다가 아래쪽에서 콜을 또 왕창 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직 풀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풋은 왜 저렇게 매도를 하냐면 풀이가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 매도를 일관하는 거죠. 매도로. 그래서 그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저로 올라가든 내려오든 변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일정 기간 완만하게 풀이를 녹이면서 웨인들이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변동성을 줄 때가 있어서 그 포인트를 노려서 하루 이틀 포지션으로 좀 매수해서 포지션으로 가보는 전략이 괜찮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내일이 글로벌 파생 만기니까 내일 지나고 나면은 일단 어느 쪽이든 이제 변동성을 좀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요일 또 체크를 해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방송 조금 길어졌네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매매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중기 포트를 기본으로 하지만은 단기 단타도 최근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루에 뭐 4개 5개씩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매매하는지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에 매매하는 요령 몇 가지 포인트 이야기 해드렸듯이 어떤 방법이 좋을지도 잘 고민을 해보시는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일요일날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음악 하나만 듣고 창 닫을게요.